하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그 백부에 와 있습니다. 숙소에 있는 아주 작은 로비에서 여러분 만나뵙게 됐는데요. 여기 와서 느끼는 점은 굉장히 오래된 호텔인데,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구석구석 참 청결하다, 오래됐는데 청결하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백부에서 시작해서 도쿠시마까지 아소산과 묘진산을 거쳐서 약 1300km의 대장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8.15 광복절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출발하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일어나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왔던 크루들은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저는 잠이 깼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잠이 깬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 기다리기도 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아침에 이제 방금 일어나서 얼굴에 물골이 말이 아닌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드디어 그 CPI가 나왔어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CPI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상으로는 결국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라는 점은 여전하다라는 대목인데요. 바로 그 금리 상황들, 그리고 또 금리 상황들과 연계된 외환 사안들이 조금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목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전기차의 경쟁 격화를 말씀드렸고, 반도체 제재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약간 유가의 흐름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전기차는 역시나 어떻게 됐냐면 가장 그 경쟁의 중심에 있고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주체인 테슬라는 하락에서 이제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시디와 리비아는 꽤나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하고 또 떨어졌습니다. 이 루시드와 리비아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흑자가 나지 않은 구조에서 저렇게 테슬라가 그 할인 판매를 하게 되면 더 쉽지 않겠죠. 이거는 내연기관의 그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 업종 전체가 이 테슬라의 이런 할인 정책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자기네 이제 시장을 확대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과정은 자기네들도 제 살 깎기를 하는 과정이다. 내 살을 내어주고 너희들이 시장을 뺏어오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발효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그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제재,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나 그 사모펀드가 그 양자 컴퓨터, AI 컴퓨터에 대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 첨단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소식으로 오늘은 좀 회복을 했습니다. 장비주들은 회복을 했습니다만 조금 혼조세로 마감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자, 이제 오늘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죠. 오늘 제 눈을 사로잡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0.65 찍었던 것이 0.54 미만으로 떨어지다가 지금 0.56으로 다시 조금 튀었습니다. 어, 그 일본 엔화가 그런데 144엔대로 또다시 약세예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 때문에 아시아 통화 모두가 약세이긴 한데요. 일본 엔화는 유독 약세입니다. 달러 대그 유로화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일본 엔화는 0.4% 이상의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봐야 되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10bp 이상 튀었고 30년물도 그렇게 큰 폭으로 튀었습니다. 다른 2년물 미만, 2년물까지도 오늘 조금 올랐고요. 2년물 미만의 1년 3개월 뭐 이런 쪽은 오히려 좀 금리가 떨어지고 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10년물 국채의 입찰이 조금 낮았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조금 적었다라는 것도 이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왜 미국 국채를 찾는 사람이 떨어졌느냐를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발행은 많은데 수급이 해결해야 된다. 발행은 재무부가 하는 거고
수급은 국내 투자자와 앤드 해외 투자자. 해외 투자자 중에 제일 큰 손은 어디 어디? 1번 중국인 원투펀치인데 지금 1번이 미국 국채를 사주기에 원만한 상황이냐에 조금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느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보면 미국 그 엔화 약세로 돌았고요. 일본 국채가 금리가 떨어지다 다시 오르면서 미국 엔화가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기록을 했고 또 그것과 거의 이런 흐름들이 패턴이 나오면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가 상승, 즉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증시각도의 TV에서 계속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유의할 점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발표됐던 게 CPI인데 역시나 뭐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는 괜찮게 나왔어요. 그 헤드라인이 3.2인가 3.3, 3.2 나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기억력이 지금 정확하지 않네. 3.2 또는 3.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0.1% 낮게 나왔고 전월에는 3.0%가 나왔는데 전월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좀 적었고요. 그다음에 근원이 0.1% 빠졌습니다. 그 전년 동기 대비 4.8에서 4.7로 예, 빠질 거예요. 그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월 대비가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헤드라인 그다음에 근원 CPI 모두 0.2% 어, 전월 대비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신규 취업 청구자 수는 23만 8천 명이가 나와서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으나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치는 저는 이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헤드라인은 이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0에서 3.1로 다시 오른 것처럼 이런 흐름을 보여주되 그러나 그렇다고 급격하게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3%대에서 계속 좀 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헤드라인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네, 집값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렌트비도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미세하게 떨어질 거고요. 저기 근원 PC 즉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PC랍니다. CPI는 계속 조금씩 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자꾸 약간씩 헷갈려서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정리되시겠죠? CPI는 헤드라인은 쉽게 안 떨어질 것이고 근원은 매우 미세하게 떨어질 것 같다.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은 아주 큰 영향은 앞으로는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채권과 관련된 채권 수급 상황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들 실적이 좀 더 호쾌하게 좋아진다면 오케이 가도 돼라고 얘기할 건데 기업들 실적이 뭐 예상보단 괜찮습니다. 예상보단 괜찮은데 좋아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형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서 이런 부분으로 계속 뒷덜미를 잡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높게 형성된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도 계속 어, 어,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진행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부담 요인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는 점에서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 그 지금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발언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고 9월까지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 조금 부담을 줬는데요. 9월 달에는 정말 논쟁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논쟁이 치열할 것 같고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이 조금 네, 시장에 울고 웃게 하긴 하겠습니다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CPI 수치, 그다음에 근원 CPI의 하향 이것들이 기조적으로 나타난다면 연준은 이제 금리를 올리기는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채권 금리가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쯤 미국의 채권 금리가 안정화될 것이냐 여부가 꽤나 중요하다. 제가 보기엔 주식 시장도 랠리를 하려면 미국의 채권 금리가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금리가 미국 기업에 과연 부담이 안 되겠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함께하는 크루들 중에 한 분은 여권을 안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어, 또 한 분은 음, 네, 그 뭐야 하이패스의 기계에 신용카드를 꼽다가 신용카드가 자동차 너머로 흘러 내려가서 그것도 놓치는 일도 벌어졌고 그래서 신용카드 없이 일본을 오게 됐고 저는 지금 유압 브레이크를 쓰는데 이게 이 기압이 높아지면 유압이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빼고 그 캐리어에 자전거를 장착하고 왔는데 어, 브레이크 패드를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안으로 모아져 붙어 버렸어요. 바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를 억지로 넣었더니 바퀴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1000km를 타야 되는데 바퀴가 안 굴러가. 삑 브레이크 잡힌 소리만 나고. 어쩔? 큰일 났다. 근데 한 군데 갔어요. 여기 자이언트 매장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자기는 못 고친대. 시마노 외에 저는 스램이라는 구동기를 쓰는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자전거를 새로 사야 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출발지로 다시 되돌아오면 뭐 빌리든지 사든지 어떤 수를 내겠는데 여기서부터 오긴 저기 오사카 근처 도쿠시마까지 가서 끝나는 거예요. 편도예요. 어떻게 방법이 있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쪽 매장에서 프로사이클링 팀이 하는 샵이 있다. 그쪽으로 가봐라 해서 다행히 오이타입니다. 오이타 시내 뒷골목에 있어요. 그래서 한 15km를 차를 타고 저희가 렌트를 해서 그걸 타고 거기까지 가서 잘하더라고요. 진짜 프로팀이네. 프로팀이 하는 자전거 샵이었는데 그 엔지니어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오히려 기존보다 더 깔끔하게 고쳐주고 났더니 시간은 7시. 저희가 공항에서 햄버거 하나 먹고 왔는데 쫄쫄쫄 굶었습니다. 쫄쫄쫄 굶어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여기가 푸드 파이터들이거든요. 음식 어마무시하게 먹거든요. 저는 일반인인데 이분들은 근육이 많다 보니까 한 끼 굶었죠. 그래서 저는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저녁을 내가 사야 되겠다. 이래서 갔더니 이 친구들이 6명이었는데 14공기의 밥을 먹고 어, 35접시의 음식을 먹는 푸드 파이터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는 여행 경비가 다 털렸다. 뭐 이런 재미난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이제 오늘 8시 반에 출발을 하게 되고요. 8시 반에 출발을 하게 되면 영상 진짜 못 찍어요. 왜냐하면 이 강력한 이 라이더들 뒷공무니 쫓아가기 좀 바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잠도 2~3시간 이제 자면서 8월 15일까지 라이딩 하게 될 거고 표고가 너무 높아요. 큰 산이 2개예요. 1300m, 아소산도 1200m인가 되고 묘진산도 1300m. 그것뿐만 아니라 해안가는 다 이런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표고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고생길이 훤한데요. 그래도 한번 우리 징작도 TV 시청자분들의 음, 투자에 성공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어, 일본인들한테 8.15 광복절을 맞아서 한국인 어, 너희들 만만하게 볼 사람들 아니다. 우리 꽤나 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우리 침범할 생각하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 하는 톤으로 제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라이딩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방송 못하는 시간에 여러 방송들이 여러분들을 대단 프로들이 찾아갑니다. 꼭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야 저희가 더 좋은 패널들을 모십니다. 저는 딱 하나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정말 그 지금 엔터에서도 한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을 제가 찾았는데 저희 채널이 작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채널은 나갔어요. 개인 채널 안 나간다 그랬는데 어,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이 저희를 키워주시고 저희가 대담을 하면 정말 깊이 있게 훌륭하게 대담을 끌어낼 수 있는
저희는 어 약간의 재능과 그다음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 주시면 그런 좋은 패널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좋은 대담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담들 프로가 계속 올라갈 텐데 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